자, 이제 극좌표를 이용한 이중적분을 풀어볼 텐데, 자, 얘는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범위 잡는 것만 잘 세팅하면 됩니다. 자, 일종의 이중적분에 대한 치환적분을 하겠다는 건데, x라는 값은 r, 자,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하게 되면 dx의 dy 혹은 dy dx는 r dr d 세타로 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엄격히 따지면 r에 대한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r값은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r값은 항상 양수의 값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r값이 양수라는 거는 원점과의 거리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도록 세타 값을 자연스럽게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의 1사분면 영역이네요. 영역의 R에 대하여 다음 이중적분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영역은 X축, Y축에서, 자, XY 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세팅하는 건데, 그게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제 1사분면에 있는 요만큼의 영역만을 R이라고 할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R에 대한 다음 적분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 극좌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에 마이너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r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고, da라는 dx dy는 r dr d세타로 바뀔 거야. 그럼 항상 물론 적분 순서 변경으로 d세타 dr도 가능하겠지만 우린 전부 다 항상 dr d세타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회전하는 동안에 원점과의 거리는 화살표의 시작은 원점 0, 끝은 r이 1인 곡선인 거죠. 0부터 1까지인 거야. 화살표의 시작과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푸베이 정리에 의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d세타와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r 제곱에 r의 dr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자주 하다 보니 어차피 이 값은 항상 2분의 파이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수함수 적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속미분한 마이너스 2r이 없어.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구간은 0부터 1인 건데, 나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조금 불편해서 플러스로 바꾸고 1부터 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4분의 파이에 2의 0승은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값을 골라주니 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XY 평면상에서 이 오메가라는 집합은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원점이 아니네, 0,2분의 1인 거죠. 중심이 0,2분의 1, 반지름 2분의 1은 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 된 거예요. 원이 그닥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분, 중심 원점 아니지? 중심이 2분의 1이고, 중심이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지름이 1인 원인 거예요. 그럼 이거 내부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자, 극좌표로 바꿨을 때 이 화살표의 끝에 해당하는 요 곡선이라는 것이, 요 곡선이 r이 1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곡선인 거죠. 그럼 화살표의 시작은 0부터 1 사인 세타까지 가는 이게 원점과의 거리의 모든 점을 말하겠죠. 그럼 지금 이 원 하나가 만들어질 때까지 세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이 식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r제곱이라서, 그리고 dx dy는 r의 dr d세타인데, 그러면 세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원점과의 거리는 0부터 사인 세타까지야. 근데 이 구간 어차피 항상 r값은 양수니까 이 값이 절대값 r로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값 r의 값은 항상 플러스니까 이 피적분 함수는 r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값은 숫자가 아니므로 푸비 정리라는 걸 쓸 수가 없어. 그럼 차근차근 적분
해야 되겠죠. 0부터 파이까지 숫자 건드리지 않았고요. r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r 3승이고 r 3승이고 0부터 사인 세타가 들어가니 자 이제 이 정도의 연산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에 들어가면 사인 3승 세타의 d세타가 만들어질 거고 3분의 1이죠. 3분의 8가 아니라 그럼 이 값은 이거는 왈리스 공식에 의해서 3, 2, 1인데 이건 0부터 2분의 8까지에 대한 연산이고 그게 총 2개가 있어. 해서 9분의 4라는 값으로 정리가 돼.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어요. 반지름 1인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D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원 전체가 D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다음 적분만 해주세요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고민할 거 없이 2의 r 제곱승에 dx dy는 r의 dr d세타야. 세타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고 원점과의 거리는 화살표의 시작과 끝만 보면 돼. 0부터 1까지였습니다. 그럼 푸비 정리에 의해서 2파이가 밖으로 튕겨 나올 거고 지수함수를 적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속미분하면 2r인데 2가 없어. 왜냐면 원래 2분의 1이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1까지. 약분 처리해주고 파이에 2의 1승 마이너스 2의 0승. 답은 파이 2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113번 문제. 주어진 영역을 봤을 때 주어진 영역은 지금 현재 이 녀석은 y는 루트 16-x의 제곱이라는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의 상반 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고정인 상태에서 y는 0부터 상반 원까지 가고 있는 이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 극좌표로 바꿔내야 되겠네. 피적분함수는 어차피 r값이 항상 양수인 구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r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dx dy는 r의 dr d세타. 세타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원점과의 거리 0부터 화살표의 시작과 끝만 보면 된대. r은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끝에 해당하는 이 원 자체가 r이 4라는 원이었으니까. 따라서 푸비 정리에 의해서 파이라는 값은 나올 거고 r 제곱을 적분하니 3분의 1의 r 3승이고 4의 3승 64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64파이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XY 평면상에서 X범위도 0부터 무한대, Y범위도 0부터 무한대, 둘 다 동시 0부터 무한대라는 거는 자, 그 범위가 1사분면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럼 난 이거를 피적분함수를 통해서 극좌표로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고 그 영역은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원점과의 거리는 0부터 무한대야 라고 세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극좌표를 치환하는 과정이니까 y값은 r 사인 세타에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r의 dr d세타로 만들어낼 거고 무한대라는 값이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숫자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산을 할 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 d세타라는 값과 0부터 무한대까지 r제곱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dr 지금 r제곱이 된 거죠.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적분한 값은 우리가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값은 1 곱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r제곱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dr이라는 거는 부분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뒷파트 나와 있는 문제로 이 값을 증명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결론을 확실하게 외워서 갈 수 있어야 돼. 이 값은 2분의 1에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r 제곱이랑 동일한 값을 가졌던 거죠. 2분의 1에 2분의 루트 파이야. 답은 4분의 루트 파이야. 이 마지막 결론까지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한 거라고 한다면 방법을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 중에 하나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승의 dx 값은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 값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2의 마이너스 y제곱승으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승 dx와 0부터 무한대까지 y 2의 마이너스 y제곱승의 d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네.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됐었던 거고 이 값은 단순 덩어리 적분, 치환 적분에 의해서 미분한과 밖에 걸려있니? 그럼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근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y인데 마이너스 2가 없었어. 왜냐면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거든. 구간이 0부터 무한대지만 나 마이너스 범위 바꿔서 무한대부터 0이래 라고 바꾸면 4분의 루트 파이에 2의 마이너스 0 빼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이 값은 0으로 사라질 거고 이 값은 1이네. 그래서 4분의 루트 파이라고 답을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어.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풀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해 보자. 일종의 더블 체킹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의 방법으로 답이 애매한 것 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1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구간 역시 xy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니까 1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이 될 거고 이 영역을 내가 극좌표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식은 1 플러스 r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r에 dr, d세타가 된 거였어요. 세타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원점과의 거리는 0부터 무한대가 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2분의 파이라는 값은 바로 튕겨나올 수 있겠지. 왜? 1에 대한 세타에 대한 적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별 제곱분의 별 프라임이라고 봐도 될까요? 별 제곱분의 별 프라임은 마이너스 별분의 1이야. 근데 별 프라임이 2r인데 2가 없었어. 왜냐하면 원래 식에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럼 난 구간이 0부터 무한대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마이너스 역할로 플러스를 만들고 무한대부터 0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먼저 4분의 파이라는 값은 연산이 될 거고요. 0이 들어가면 1이 될 거고요.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1은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0이 들어가면 1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분의 파이라고 답이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된 거였습니다. 자,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과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중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영역을 R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전부 다 이만큼의 영역이라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 이 영역에 대해서 다음 적분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일단은 얘를 보면서 이 피적분 함수를 보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극좌표로 바로 바꾸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선형성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였습니다. 그럼 이 연산은 R에 해당하는 영역의 xda와 4의 R에 해당하는 영역의 y제곱의 da로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요. R에서 xda라는 연산은 세타 범위 0부터 파이까지 R의 범위 1부터 2까지 x라는 값은 r 코사인 세타로 바꿨고 da는 r의 dr d세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의 d세타와 1부터 2까지 r제곱의 dr로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을 적분한 값이 0이 될 거라는 거 이해가시죠? 0 곱하기 어차피 얘가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값은 그냥 0이야 하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4 아래 y제곱의 da라는 값은 4 건드리지 않고 y라는 값은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y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의 사인 제곱의 dx dy는 r dr d세타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세타 범위 0부터 파이까지 r의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푸비니 정리를 쓰는 게 편하겠네요. 4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의 제곱 d세타 1부터 2까지 r 3승의 dr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왈리스 공식에 의해서 제곱이니까 이 1, 2분의 파이가 총 2개가 있을 것이고 r 3승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4분의 1에 r 4승인데 구간이 1부터 2였어요. 그러면 정리하니까 2파이에 4분의 1에 2의 4승 16 마이너스 1의 4승 1로 정리가 되겠네요. 한 번 더 약분하고 정리했더니 2분의 15파이로 답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번의 답은 1번인 거고 문제를 풀 때 그냥 편의상 여러분이 어떻게 적분의 성질을 쓰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구조를 보자마자 세 개의 함수의 피적분 함수는 전부 다 똑같았어요. 그럼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나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적분해봐 라고 한다는 거는 이 영역을 전부 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영역인 거야. 그리고 dr, d세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것이 극좌표로 바꿔지는 영역이야 라는 것도 보자마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이 주어진 함수들을 통해서 첫 번째, y는 1-x 제곱이란 함수는 반지름 1인 원인 거고요. y는 루트 4-x제곱 반지름 2인 원이고 y는 x를 통해서 이 굵직한 함수들만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에서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역에서 x의 범위가 지금 루트 2부터 1인데 그럼 당연히 루트 2라는 값은 교점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왜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인 원에서 x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그거의 제곱과 y값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야지는 1이 만족하겠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니까 x, y는 x라는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야가 설명이 될 거고요. x범위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 그러면 그림은 사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때 y 범위는 1에서 x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x 범위가 1부터 루트 2. 그럼 하나 더 확인하자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는 4라는 반지름이 2인 원에서는 x값이 1일 때 y값은 루트 3이 나올 거고 x가 루트 2일 때 y값은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 루트 2가 될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 영역은 x의 범위가 1부터 루트 2까지 범위를 잡았고 y 범위는 0부터 x까지니까 이 구간이 되겠네요. 세 번째 영역을 확인해 보자면 세 번째 영역은 루트 2부터 2였죠. 그럼 루트 2부터 2까지 x범위 결정이 된 거라면 그때 y범위는 0부터
상반원이니까 이 부분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거를 합쳤더니 요만큼인 거네. 이만큼을 내가 극좌표로 바꿔내 볼게 라고 했을 때 피적분 함수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dx dy는 r에 dr d 세타, 세타 범위 0부터 y는 x라는 직선 자체가 회전각이 4분의 파인 거죠. 4분의 파이까지 원점과의 거리는 1부터 2까지 라고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A값과 C값의 합인 거니까 A 플러스 C값은 0하고 1이 될 거고 이 함수 자체가 F의 R과 세타로 구성된 함수고 F한테 2, 세타한테 4분의 파이 값을 들어가면은 2의 3승 8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곱은 2분의 1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4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C 플러스 F의 2,4분의 파이에 해당한 값은 0 더하기 1 더하기 4 답은 최종 5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17번의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자, 1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라고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 또한 X축, Y축에 반지름이 얘를 봤을 때 반지름이 2인 원이 보이시죠? 그리고 Y가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보이는 거니까 대충 편의상 반지름이 2인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 2인 원. 썩 반지름이 2인 원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냥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했을 때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를 모두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파악해보면 X 범위가 0부터 루트 2까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에서 X좌표가 루트 2일 때 Y좌표 값이 루트 2가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게 왜? Y는 X.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인 거니까. 그래서 0부터 루트 2까지. 그때 Y 범위는 마이너스 X부터 플러스 X니까 요만큼이 된 거네요. 이 삼각형이 된 거죠. 그 첫 번째 영역. 그럼 두 번째 영역은 이번에는 Y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Y가 마이너스 루트에서 플러스 루트 2까지 고정된 상태에서 X의 값은 X가 루트 2라는 시작점, 루트 2, 끝점은 오른쪽에 있는 원이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네요. 자, 이 금 두 개의 영역을 더한 거니까 그 영역을 극좌표로 표현해내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함수에 대한 결과는 피적분 함수는 코사인의 r 제곱이고 r의 dr d세타야. 세타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r의 범위는 화살표의 시작과 끝을 바라봤을 때 0부터 2라고 정리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푸베인 정리 가능하겠죠? 숫자에 전부 다 r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 2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1 d세타와 0부터 2까지 코사인의 r제곱의 r의 dr로 정리 가능하자면 지금 이 값 1 적분하면 세타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r제곱을 미분하기 밖에 걸려있으니까 사인의 r제곱에 속미분하면 2r인데 2가 없었어. 이유는 원래 식에 2분의 1이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2까지. 4분의 파이에 사인 4, 사인 0은 0 되겠죠?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번의 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극좌표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19번 문제 볼게요. 강의 영상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지 않고 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9번 보면은
극한 문제예요. 그런데 적분과 극한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볼 땐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f란 함수에 x 대신에 r 코사인 y 대신에 r 사인을 집어넣어서 이 함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타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는 과정에서 너무 식이 복잡해지지 않게 선형성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집어넣어 볼게요. 자, 먼저 x 대신 r 코사인인 거니까 처음에 x 3승이란 식은 r 3승에 코사인 세타의 3승이 되겠죠. 자, r 3승이 되겠지. r 3승에 코사인 세타의 3승 곱하기 이 값이 분배가 되니까 코사인 4승이 되겠죠. 코사인 4승. 마이너스 y 3승은 r 3승의 사인 세타의 3승이고 뒤에 코사인이 곱해져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플러스 x 곱하기 y는 r 제곱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뒤에는 코사인 곱해서 코사인 제곱 되겠네요. 자, 플러스 2x인 거니까 2 r 코사인 세타의 또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 y는 r 사인 세타고 뒤에 코사인 곱해지겠습니다.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각각 0부터 2파이까지 각각 적분을 할 건데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r값은 전부 다 상수 취급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각각 적분을 할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러면 먼저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사인 4승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게 된다면 왈리스 공식에 의해서 4, 3, 2, 1, 2분의 파인데 그게 총 4개가 존재할 거고 자, 사인 3승 곱하기 코사인은 4분의 1의 사인 4승일 거고 구간이 0부터 2파이면 어차피 0-0 이 값은 0으로 사라지겠네요. 자, 같은 이유에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걸려있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의 코사인의 3승 세타인데 구간이 0부터 2파이라면 이 값도 어차피 0으로 사라질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남았네요. 코사인 제곱은 1, 2분의 파이 곱하기 4개가 존재할 거고 같은 이유에서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 걸리겠죠? 이 값도 0으로 사라질 거고 0부터 2파이 코사인도 0으로 사라지겠네요.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0으로 사라지는 애들은 사라질 거니까 자, 0으로 사라진대 0으로 사라질 거고 0으로 사라지고 사라져서 남는 거는 자, 4가 약분되는 거니까 4분의 3파이에 r 3승 남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파이 r이 남았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없어. 그리고 분모에 지금 이제 이만큼은 적분의 계산이 끝난 거죠. 그리고 분모 2파이 r에 리미트 r은 0으로 갈 거야. 그럼 식정리를 위해서 파이 약분 되겠죠? 약분 될 거고 r도 약분이 되겠네요. 이 제곱. 리미트 r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은 0으로 사라질 거고요. 2분의 2. 따라 답은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식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식정리해주면 돼 하는 거였습니다. 자, 119번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120번부터 121번인데 교재 오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 얘가 119번이 아니라 지우는 거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120번부터 122번까지 여기서 120번부터 122번까지 이렇게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고요. 문제에서 A값도 구해야 되고요. 120번 A값 그리고 C값도 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마지막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122번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122번에 해당한 값이 4분의 루트 파이가 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주대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보자마자 답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럼 내가 이 과정을 문제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겠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내가 과감하게 시험장에서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이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i라는 값이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y제곱에 2의 마이너스 y제곱에 dy라는 값도 동일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i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적분과 이 적분을 곱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해서 지금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나 이중적분에 의해서 이중적분의 푸비의 정리를 역으로 활용한다면 곱의 구조로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걸 곱의 구조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피적분 함수를. 그러면 이거 극좌표로 바꿔냈을 때 아래 범위, 자 지금 현재 주어진 영역은 xy 평면상에서 반지름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타 범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 범위 0부터 무한대까지. 따라서 지금 a 값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a 값은 2분의 파이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정리하면 x의 제곱 곱하기 y 제곱이라는 거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r 제곱 사인 제곱일 거고 2의 마이너스 r 제곱이고 dy dx는 r의 dr d세타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 구조를 잡아낸다면 지금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이 밖에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걸려있죠. 그럼 지금 r의 m승이라는 거는 r의 제곱 1승. 여기는 5승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m이라는 숫자를 구해봐 라고 하면 5승이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 푸비의 정리에 의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r 5승에 2의 마이너스 r 제곱에 dr과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이 값이 여기서 b의 값을 찾아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적분 값을 b의 값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b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값은 일단 내비둔 상태에서 c값에 집중하겠습니다. c라는 값은 0부터 a까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적분한 것을 그 결과값을 c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값한테만 집중을 하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을 터이니 이 값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4승인 거니까 왈리스 공식에 의해서 2, 1,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 3, 2, 1, 2분의 파이라고 정리 가능할 거고 4분의 파이로 모아준다면 1 빼기 4분의 3이라서 16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c값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나는 지금 현재 왈리스 공식으로 풀었는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 그럼 지금 이거를 숫자고 1 플러스 코사인 감마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이 식을 반각 공식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 그럼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가 됐는데 아직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라는 건 다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4세타로 정리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4세타. 그래서 8분의 1에
마이너스 8분의 1의 코사인 4세타라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가 된 거였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연산을 한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연산한다면 8분의 1 건드리지 않고 2분의 파이 빼기 8분의 1에 코사인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의 사인에 사테타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실 이 값은 이미 결정 끝난 거죠. 그럼 지금 어차피 들어가면 0, 0 사라지겠네요. 0으로 사라질 거야. 그럼 답은 16분의 파이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원한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린 지금 C값이라는 결과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C값은 16분의 파이야라고 결정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 만약에 B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R 5승에 2의 마이너스 R제곱의 DR의 값을 R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지금 T제곱은 R 4승은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2의 마이너스 T승인데 2R DR은 DT가 되고 2 나누면 R 곱하기 DR은 2분의 1의 DT로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부분 적분을 해도 되고 감마함수 공식에 의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t제곱의 2의 마이너스 t승에 대한 이상적분 값은 2 팩토리얼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1이야 하고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i 제곱의 값은 b값이 1이었으니까 i 제곱의 값은 1 곱하기 16분의 파이여서 i 제곱은 16분의 파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i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파이가 될 텐데 왜 양수만 선택해야 돼?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i라는 그래프를 하겠을 때 x제곱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우함수입니다. 0 넣으면 0이 되는 우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것은 x축과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죠. 항상 i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i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플러스 값만 선택을 해야 돼 라는 결론을 맺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좌표를 이용한 치환적분을 이중적분에 대한 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극좌표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까지 같이 본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파트는 꼭 다 맞추자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